자, 124번입니다. 문제가 좀 길죠, 그죠? 자, 두 자연수 mn이 있어요. mn이 있을 때 그 mn의 자, 공약수의 개수를 라지 n, m, n으로 이렇게 표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공약수가 뭐죠? 공약수.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공통인 약수이지만 바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자, 이걸 먼저 알아놓으세요. 자, 공약수란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되겠죠.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니까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과 8이 있다고 합시다. 6과 8의 공약수는 무엇이냐 하면 6과 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6과 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죠. 2. 2가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따라서 공약수,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 2의 약수는 뭐가 됩니까? 1과 2가 되니까, 맞죠? 1과 2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가 2이기 때문에 2의 약수가 뭡니까? 1하고 2가 되죠. 따라서 이 공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겠단 말입니다. 라지 n이 있죠, 그죠? 자, mn이니까 6하고 8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개수니까, 그죠? 개수 얼마? 2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자, 이 문제를 해석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집합 U, 전체 집합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0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는 100개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놈의 부분 집합입니다. 즉, 부분 집합이니까 요 집합은 1부터 100까지의 원소만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모양을 이렇게 또 정의했어요. 또 K와 A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 모양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놈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 AK 스몰 a라는 집합은 이 A라는 숫자, 요 A죠. 여기 보세요. 요 A라는 숫자, 즉 요 괄호 속에 있는 A라는 숫자와 요 A 밑에 아래 첨자 K가 있죠. 그죠? K가 있죠. 이 A와 어떤 원소 X, 즉 X와의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K개가 되어라. K개가 되겠죠. 그죠? K개가 되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때 K가 A와 공약수의 개수가 K개가 되는 요 X, 요 수가 바로 뭡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K와 K 갖고 A 갖고 X 갖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그럴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보기에 나올 때 옳은 것을 구하라는 문제를 합답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합답형 문제. 이런 합답형 문제는 기억부터 풀어야 돼요. 기억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표현 방법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억의 하나를 예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 니은, 디귿 이 순서대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 니은의 힌트가 될 수 있고 또 기억과 니은이 디귿의 힌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차례대로 여러분들 항상 해석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기억부터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럼 4는 이 집합의 원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집합이 뭔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K잖아요. K가 지금 1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1. 그리고 괄호 속에 A가 얼마야? 3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3이 된다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그럼 이 집합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요? n은 3,x는 요걸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3이 되고 x가 되는 거죠. 그죠? 3,x니까. 그럼 mn이 3,x니까 3,x가 되겠죠. 3하고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3과 x 맞죠? 3과 x의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한 개가 되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3과 x의 바로 뭐가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 몇 개? 한 개가 되는 x를 구하시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약수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공약수가 한 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1이라는 숫자는 그죠? 맞죠? 모든 수의 뭐가 됩니까? 모든 수의 약수가 되겠죠. 모든 수의 약수. 그러니까 3과 공약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러면 3은 뭡니까? 약수가 1,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x라는 숫자가 뭐가 될지는 몰라도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x가 소수라면 1과 자기 자신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 3과 x의 공약수가 한 개가 되려면 여기 지금 딱 보는 순간 1은 무조건 뭔가요? 공약수가 되죠. 따라서 얘는 3과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됩니다. 1이 벌써 공약수가 되니까. 그러면 3과 어떤 수의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죠. 공약수 1이니까. 따라서 이 x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과 바로 서로소가 되겠죠. 서로소. 맞겠습니까? 3과 서로소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서로소가 바로 공약수가 1뿐인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걸 다 이 백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다 찾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기억은 이 4는 그럼 4는 여기 원수가 되느냐? 즉 x가 4가 되면 3과 4의 공약수는 1뿐이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3의 공약수는 3의 약수는 1, 3이고 4의 약수는 뭐가 됩니까? 1, 2, 4가 되겠죠. 따라서 3과 4는 뭐가 됩니까? 서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4는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니은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니은에는 이번에는 집합 A 3 괄호에 4죠. 그러면 K가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이 되겠네요. 그죠? 3이 되고 괄호 속에 4니까 A가 4가 되겠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4고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4와 X의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3개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4와 어떤 수? 자, 니은입니다. 오늘 기억해서 자, 니는 4와 어떤 수 x죠. 4와 어떤 수 x. 자, 그러면 일단 4의 약수는 뭡니까? 4의 약수는 1, 2, 4밖에 없죠. 그러면 x의 약수는 일단 1하고 x는 되는데 요 4와 x의 공약수가 몇 개가 되어야 돼요? 3개가 되어야 돼요. 3개가. 자, 그런데 4가 공약수가 뭐예요? 1, 2, 4죠. 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약수가 1, 2, 4,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라는 말은 이 x하고 약수의 공통인 공약수 개수가 3개라는 말은 얘가 반드시 1, 2, 4를 가져야 되죠. 가지고 더 있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3개, 공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x는 1, 2, 4를 반드시 약수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이 x는 바로 4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배수가 되어야 되죠. 얘는 꼭 4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x는 바로 4의 배수라 이런 뜻입니다. 4의 배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U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결론적으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를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개. 우리가 어떤 숫자 1부터 시작해서 자, 어떤 숫자 n까지의 바로 x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1부터 n까지의 x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3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이 있을 때 3의 배수를 생각할 때는 3개씩 묶으라 그랬죠. 4의 배수를 생각할 때는 4개씩 묶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묶었을 때 이 묶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바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묶음당 그 3의 배수는 몇 개 나옵니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3의 배수의 개수는 바로 묶음의 개수하고 똑같죠. 그럼 10개가 있는데 3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느냐? 그게 바로 10 나누기 3이겠죠. 되겠나요? 10 나누기 3을 한 다음에 이놈의 뭐를 취하면 됩니까? 목을 취하면 되죠. 그죠? 그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그죠? 몫이 바로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바로 10 나누기 3의 몫이란 말은 몫만 취급하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버림이에요. 버림. 그러므로 바로 3분의 10에 10 나누기 3이 3분의 10이잖아요. 얘의 바로 뭐다? 가우스 값을 취하면 됩니다. 가우스 값이 바로 버림이니까. 10 나누기 3을 하면 3. 얼마 되죠. 3. 얼마의 바로 가우스 값은 자기 왼쪽 정수값이니까 3이 되잖아요. 따라서 1부터 n까지 x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n을 x로 나눈 가우스 값을 취하면 된다는 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10 나누기 3의 몫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표현의 수학식이 바로 뭐다? 가우스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 이하의 4의 배수잖아요. 따라서 4분의 100의 바로 뭐다? 4분의 100의 가우스 값이 되겠죠. 그 100 나누기 4 하면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니까 자 25의 가우스 값은 버림이니까 25가 되겠죠. 즉 25보다 작은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들이니까 그죠? 25 이하죠. 25 이하의 정수 중 가장 큰 정수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얼마가 된다? 25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자, 디귿입니다. 이번에 A가 소수랍니다. 그럼 A가 소수면 예를 들어 A는 2, 3, 5, 7, 11 이런 숫자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A2의 A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지어 볼게요. 자, A2의 A니까 요 2가 K죠. 그러면 K는 2가 되겠네요. 2. 맞나요? 그리고 여기 A는 그대로 AX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갈로가 A니까. 자,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요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AX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X죠. 그럼 여기가 A고 A가 X니까 바로 A와 어떤 X 맞죠? A와 X의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두 개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소수죠. 근데 여러분들 소수는 뭐예요? 소수는 바로 약수가 몇 개들입니까? 소수의 약수는 두 개이죠, 두 개.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2라면 X는 A가 2의 약수가 1, 2니까 X는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방금 이 니은이 디귿의 힌트가 되는 거죠. A가 3이라면 3일 때 공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3일 때 약수가 1, 3 두 개가 있으니까 X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공약수 개수 두 개니까 그런 거죠. 자, 5하고 X죠. 5의 약수는 1로 두 개니까 벌써 X는 이 A와 X의 공약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5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X는 5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요 집합의 의미는 바로 A의 바로 배수의 집합이죠. A의 배수. 되겠습니까? A의 배수가 되겠죠. 즉 A가 2면 이 전체는 2의 배수가 되겠고 A가 3이면 3의 배수가 되고 A가 5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100 이하의 A의 배수의 개수가 방금 해봤네요. 바로 100을 A로 나누었을 때 바로 무슨 값? 가우스 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에서 문제를 풀 때는 1에서 n까지의 x 배수 개수에 우리가 가우스로 표현한다는 걸 알아야지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처럼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정의한 것은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이 문장에서 A와 A는 똑같은 수고 K와 K는 똑같은 수다. 그리고 요 N은 바로 뭘 의미한다?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 알겠죠? 개수를 의미한다. 즉, 그 개수가 몇 개인 거? K개인 거. K개인 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자, 12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입니다. n에 대하여 집합 an이죠. 그죠? 그럼 n은 여기가 자연수겠네요. 자, 이 집합은 바로 x가 원소인데 요 가우스 값이 1이 되는 x는 자연수죠. 요 가우스 값이 1이 되는 바로 x값입니다. 알겠죠? 그걸 바로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100 이하의 두 자연수 k와 l. 자, k와 l은 100 이하의 두 자연수입니다. 이럴 때 다음 식을 만족시켜주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러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A3와 AK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A3면 n의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3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 맞나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K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K가 들어가면 여기에 K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런데 뭘 물어보나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A3부터 해볼까요? A3면 여기가 3이니까 바로 누구죠? 가우스 3분의 x가 얼마 되는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1이 되는 x는 자연수 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우스는 벗겨주면 어떻게? 가우스 값이 1이 되려면 요놈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양변에 3배를 하면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얼마? 6보다는 작겠네요. 6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x의 자연수 값이 되니까 바로 여기서 말한 A3은 자연수 값이 되니까 3, 4, 5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놈의 원소의 개수죠. 따라서 A3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된다? 3개가 된다. 물론 요 개수만 생각하려면 필요도 없죠. 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바로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라고? 3으로 찾았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자, AK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K분의 X가 되겠죠. 그죠? 얘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우스가. 그러면 1 이상이고 K분의 X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 우리는 K가 원소니까 양변에 K를 곱해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K는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가 2K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는 숫자로 나왔는데 여기는 문자로 나왔죠. 문자로 나와도 어떻겠습니까? 요 놈의 개수를 세리면 되겠죠. 여기서 AK라는 수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K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커지겠죠. 그죠? 커지면서 어디까지 2K가 안 들어가니까 2K보다 하나 적은 수까지를 의미하겠죠. 이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꼴이 있고 이 꼴이 없잖아요. 그 정수와 정수의 개수니까 얘를 빼주면 바로 NA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K에서 K를 빼니까 바로 이게 몇 개가 됩니까? 원소가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3은 요 A3의 원소의 개수는 3이고 L분의 요 개수는 바로 K가 되겠죠. 따라서 K는 3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K는 바로 3의 배수가 되는 거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KL은 모두 100 이하의 두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L이 1이면 K는 3이죠. 자, L이 2면 K는 6이 되겠네요. 자, L이 3이면 K가 9가 되겠죠. 자, A가 4면 A가 L이 아니고 L이 4면 맞죠? L이 4면 얼마 되겠나요? 12가 되겠죠. 근데 K도 L도 모두 100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L이 100이면 300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까지? K 숫자가 더 크니까 자, 100 이하가 되려면 점점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L이 33이면 K는 99가 되겠죠. 그런데 L이 만약에 34면 어떻게 됩니까? 34면 바로 102가 되니까 이때 K가 100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개수를 세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수는 자연수의 숫자를 본다면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3이고 여기 4고 여기가 33이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되겠습니까? 3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5번의 정답은 33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 표현 방법을 하나하나씩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정수의 개수 구할 때, 자, 정수의 개수 구할 때 선생님이 하고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A가 되고, 자, 여기가 만약에 B입니다. 자, 둘 다 이 꼴이 있죠? 이번에는 여기만 있고, 여기는 이 꼴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꼴이 없고, 여기는 이 꼴이 있고, 둘 다 이 꼴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해 줍니까? 물론 A와 B는 정수예요. A와 B가 정수의 정수. 자, 자연수도 정수죠. 그죠? 그러니까 정수일 때, 자,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빼주면 되는데, 둘 다 이 꼴일 때는 하나 더 더해줍니다. 둘 다 이 꼴이 없을 때는 하나 빠지면 되겠죠. 이게 바로 개수의 정답이 되니까 항상 정수의 개수는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를 빼주고 둘 다 이 꼴이면 플러스 1을 해주고 둘 다 이 꼴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126번입니다. 자, 자연수 A에 대하여 집합 A, small a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x가 원소인데 x는 a를 n제곱 했을 때의 1의 자리의 수입니다. a를 n제곱 했을 때 1의 자리수. 자, 그 a는 여기 갈로에 있는 a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n은 자연수, 즉 n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봤던 말을 이렇게 집합의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니까 해석을 못 해석하는 거지. 해석만 해보면 초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A와 여기 A는 같은 A고 그 A도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합답형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6은 A2의 원소가 되냐? 그럼 A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뭡니까? 2의 n제곱의 1의 자릿수죠.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자, 2의 자 기억입니다. 2의 1제곱은 얼마 되나요? 2가 되니까 1의 자리는 2가 되겠죠. 2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4가 되니까 1의 자리는 4가 되죠. 2의 세제곱은 8이 되니까 1의 자리 숫자니까 8이 되죠. 자, 2의 4제곱은 얼마 돼요? 16이 되죠. 16이 되는데 1의 자리 숫자를 원소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5제곱은 얼마 되나? 32가 되죠. 따라서 2가 다시 돌아오죠. 1의 자리가 2로 동일하죠. 그러면 2의 6제곱은 64가 되니까 돌아오죠. 2의 7제곱은 128이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2가 다시 나왔으므로 요 2, 4, 8, 6이 바로 뭡니까? 1의 자리가 되겠죠. 따라서 A2는 어떻게? 2, 4, 8, 6이 되겠죠. 요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6의 원수는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하기 위해서 보세요. 일단 2의 거듭제곱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2, 4, 8, 6이 바로 반복으로 갑니다. 1은 어때요? 1은 거듭제곱을 해도 항상 뭐가 됩니까? 1만 나오죠. 1의 거듭제곱은 자, 1의 자, 요거부터 적을게요. 그러면 자,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의 자리는 1밖에 안 되겠죠. 그죠? 자, 근데 2의 거듭제곱은 얼마 됩니까? 2의 거듭제곱은 2, 4, 8, 6이 반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보니까 벌써 A2는 구해놨죠. A2는 구해놨으니까 A8을 구해봅시다. A2를 구해놨으니까 자, A8을 봅시다. A8은 그러면 8을 해보세요. 8의 1제곱은 얼마예요? 1의 자리가 8이죠. 8의 제곱은 8, 8이 64죠. 64. 따라서 4가 되네요. 8의 세제곱은 굳이 64에다가 8을 곱할 필요 없죠. 1의 자리만 알면 되니까 바로 8, 4, 32가 되겠죠. 그죠? 8의 4제곱은 또 8을 곱하면 8이 16이 되겠죠. 그죠? 자, 8의 5제곱은 다시 8을 곱하면 6, 8이 48로 돌아가죠. 따라서 요 4개가 반복이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A8은 어떻게 되나요? 8, 4, 2, 6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2486이나 8426이나 똑같죠? 원소 나열법은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8의 거듭제곱은 얼마 나와요? 8의 거듭제곱은 8, 4, 6, 8, 4, 2, 6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해보면 되니까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8, 8, 8이 64, 4, 8이 32죠. 2, 8이 16, 또 6, 8이 48 이렇게 돌아가죠. 되겠나요? 자, 그럼 여기는 A7이 있네요. 자, 그러면 7의 거듭제곱을 알아놔야 되겠네. 그죠? 그럼 7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7도 해볼까요? 7, 이런 7 맞죠? 7의 1제곱은 7. 7의 제곱은 7, 7이 49가 되겠죠. 7의 세제곱은
7, 9 얼마? 63이 되겠죠. 7의 4제곱은 7, 3 얼마? 21이 되고 7의 5제곱 다시 7을 곱하니까 7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7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7, 9, 3, 1이 반복적입니다. 7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7, 9, 3, 1이 반복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같은 K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7, 9, 3, 1과 똑같은 게 없죠? 그러면 나머지를 좀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3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빨리 해볼까요? 3의 1제곱은 3이죠. 3의 제곱은 9죠. 3의 세제곱은 27, 39, 27. 3의 4제곱은 3, 7이 21, 즉 81이죠. 다시 1이 왔으니까 또 3을 곱하면 3으로 돌아가니까 3, 9, 7, 1이 반복적이네요. 그러면 7, 9, 3, 1이나 3, 9, 7, 1이 똑같으니까 바로 K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4의 거듭제곱일 때는 이런 형태가 4의 1제곱은 4, 4의 2제곱 4, 4, 16, 다음 6, 4, 24 돌아가서 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5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5의 1제곱은 5, 5의 제곱은 5, 25 맞죠? 또 5로 곱하면 125, 600이 계속 옵니다. 6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6의 1제곱은 6, 6의 제곱은 6, 6이 36 돌아오죠. 그죠? 6이 계속 반복이고 그럼 9를 한번 해볼까요? 9는 9의 1제곱은 9, 9의 제곱은 9, 9, 81로 1이 나왔죠. 또 다시 9를 하면 또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10은 어때요? 10의 거듭제곱, 즉 1의 자리가 0인 1의 자리가 0인 숫자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의 자리가 0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11은 어떻게 됩니까? 11의 거듭제곱은 1의 거듭제곱과 똑같고 12의 거듭제곱은 2의 거듭제곱 형태와 똑같겠네요. 1의 자리가 똑같으니까 13의 거듭제곱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3의 거듭제곱과 똑같겠죠.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K 값은 지금 이게 같은 게 누가 똑같나요? 3과 7이 똑같죠. 따라서 K가 3이면 되죠. 그럼 만약에 K가 여기 7을 넣어도 되나요? 그럼 A7과 A7은 당연히 같겠죠. 그럼 빼야 되나요? 모든 자연수 K를 구하라 했죠. 따라서 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뭐가 또 있어요? 13이 되겠죠. 17이 되겠죠. 17의 거듭제곱은 1의 자리가 7의 제곱, 7의 거듭제곱과 똑같겠죠. 또 23이 되겠고 또 27이 되겠죠. 또 33이 되는데 32 하니까 요 6가지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얘가 10이죠. 얘를 더하면 30이죠. 얘를 더하면 50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말입니다.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과 7이 같으니까 3, 7로 끝내버리면 안 되죠. 32 하니까 1의 자리가 3과 7이 되는 13, 17, 23, 27 다 추가하고 그럼 7도 해줘야 되나요? 모든 자였으니까 A7은 A7과 같겠죠. 그래서 7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90이 맞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27번입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집합 a n입니다. 여기 n이죠. 그럼 여기 n이 있죠, 그죠? 이 n은 이 다음과 같은 집합입니다. 그럼 이 집합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자, 이라고 할 때, 자, 일단 또 an 집합의 앞에 여기 스몰 a를 붙여놨네요, 그죠? 요 집합을 요 표현을 그죠? 요 표현을
집합 AN의 가장 작은 양의 원소, 가장 작은 양의 원소, 즉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AN 집합 요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요 말을. 요 말. 요 말이 뭔지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중3 때 배웠어요. 중3 때. 자, 루트 만약에 루트 5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죠? 정수 부분.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2점 얼마니까 2죠. 그럼 우리 기억납니까? 소수 부분은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억나나요? 거수 마이너스 정수라고 했죠. 거수 마이너스 정수. 그럼 여기서 거수가 얼마예요? 거수는 원래수 루트 5가 되고 정수는 2니까 바로 2를 빼버리면 되겠죠. 기억나나요?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서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면 되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7이 있습니다. 2.7이 있으면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정수 부분의 숫자는 얼마가 되죠? 2가 되고, 그죠? 소수 부분의 숫자는 얼마가 됩니까? 소수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겠죠? 0.7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0.7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원래 그 수 2.7에서 정수 부분 2를 빼면 되는 거죠. 되나요? 근데 이거는 루트가 무리수니까 소수 부분을 그대로 적을 수가 없죠. 왜? 무리수는 영원히 소수 부분이 나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수 부분은 그 수,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원래 수가 그러면 원래 수가 x라고 합시다. 원래 수가 x라고 합시다. 원래 수가 x가 아니고 sorry 미안합니다. 자, x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 2.7이라는 놈은 2 플러스 0.7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대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여기 n이 있어서 좀 불편한데 자, 여 n과 상관없이 요 n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 n이 있는데 그 수가 맞죠? sorry 미안합니다. 자, 어떤 수를 x로 하면 되겠네요. 어떤 수 x가 있어요. 어떤 수가 x가 있을 때 이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요 어떤 수가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일 때 정수만 찾는다. 즉 2.7에서 정수 부분은 2잖아요. 그죠? 그걸 찾을 때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가우스를 취해주면 되겠죠. 소수 부분을 버리면 되니까 정수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한다? 가우스 X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을 바로 뭐라고? 가우스 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3.7의 정수 부분이 3이죠. 그러면 그 수의 뭡니까? 그 수의 정수 부분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 수가 뭐죠? 그 수가 x죠.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가우스 x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소수분은 거수 마이너스 정수로 우리가 암기했다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소수 부분은 어떤 수, 즉 그 수에서 그 수의 가우스를 빼면 되겠죠. 그 가우스가 바로 뭡니까? 정수 부분이 되니까. 아시겠나요? 정수는 소수를 버리면 되니까 버림이죠. 그래서 바로 어떤 수의 가우스 값이 바로 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말이 뭡니까? 어떤 수에서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바로 이게 소수 부분이 됐다는 뜻이죠. 요 말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수 부분이 여기 n, 바로 n분의 1이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5는 뭐가 되겠습니까?
소수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5분의 1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즉 소수 부분이 즉 10분의 2, 0.2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A5라는 말은 자, 수가 되게 많겠죠. 자, 어떤 정수 마이너스 2에다가 정수 부분에다가 소수 부분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어떤 정수 마이너스 1에다가 소수 부분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죠. 어떤 정수 0에다가 소수 부분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죠. 어떤 정수 1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어떤 정수 2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집합이 되겠죠. 무수히 많겠죠. 됩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5분의 1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자, 마이너스 5분의 1은요.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어떤 수에다가 그죠? 어떤 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수가 있나요? 없죠. 이거 없습니다. 이 마이너스 5분의 1은요. 어떤 정수에다가 뭐를 5분의 4를 더해줘야지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여러분들 진분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5분의 4가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이 더해서는 마이너스 5분이 될 수가 없죠. 0에서는 5분의 1을 빼줘야 되니까 어떤 수에다가 5분의 1을 빼줘야 되는데 항상 더하기로 연결이 돼야 되죠. 어떤 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정수에다가 소수 부분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얘가 소수로 생각해 본다면 얘가 5분의 1은 소수로 얼마입니까? 10분의 2니까 0.2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0.2죠. 자, 이 마이너스 0.2는요. 이 마이너스 0.2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 부분이 아니죠. 얘는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0.8을 더해줘야지 0.2가 되죠. 마이너스 0.2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은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은 0.8이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원소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수에서 소수 부분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고 여기 적을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가 바로 소수 부분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음수는 소수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8을 하면 마이너스 0.2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의 소수 부분은 0.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4와 A2가 있을 때 A4는 A2에 포함이 됐냐 이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수히 많죠.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얼마? 4분의 1을 더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4분의 1을 더하고 0이 있을 때 4분의 1을 더하고 맞죠? 자, 또 얼마죠? 1이 있을 때 4분의 1을 더하고 2가 있을 때도 4분의 1을 더해야 되겠죠? 됩니까? 즉 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죠? n분의 1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소수 부분이 4분의 1, 0.25입니다. 0.25가 되는 거죠. 0.25, 1.25 여기 얼마예요? 0.25 요놈이 1.25 요놈이 2.25 이래 되겠죠. 그러면 0.5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죠. 그러면 0.25를 소수로 가지는 집합들이 0.5를 가진 거죠. A2는 얼마가 된다? A2는 무수히 많은데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을 더해도 되고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을 더해도 되고
0에서 2분의 1을 더해도 되고 또 1에서 2분의 1을 더해도 되고 2에서 2분의 1을 더해도 되고 이렇게 무수히 많죠. 즉 0.5, 1.5, 여기는 2.5 이런 것들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0.5죠. 얘는 마이너스 1.5잖아요. 그죠? 되겠나요? 우리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지 않죠. 얘와 얘는 완전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르죠. 같은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디귿을 보세요. m이 m보다 작으면 자, 요 놈의 바로 뭡니까? 요 표현. 가장 작은 양의 정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바로 뭐겠습니까? 위에 거 보시면 요 m이고 여기 n이잖아요. 그죠? m이고 n이면 여기서 보면 A4일 때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0 플러스 요게 가장 작죠. 그럼 얘가 바로 5분의 1이죠. 얘는 바로 4분의 1이죠. 얘는 바로 2분의 1이 가장 작은 양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얘는 가장 작은 양의 원소는 n분의 1이 되겠죠. 근데 n보다 n이 크잖아요.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꿔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즉 2보다 4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과 4분의 1은 누가 큰가요? 2분의 1이 크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겠죠. 디귿은 가장 작은 양의 원소의 대소 관계를 따졌으니까 얘는 n분의 1이 가장 작고 얘는 n분의 1이 가장 작으니까 바로 양수일 때 n이 크면 그 역수는 작은 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디귿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풀이집 보면요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A4, A5, A4, A2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 거지 요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또 하나 더 여러분들 포인트 잡을 거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입니다.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이 마이너스 5분의 1은 소수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 마이너스 5분의 1은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8로 봐야 돼서 이 마이너스 5분의 1은 0.8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28번입니다. 자연수 n의 양의 약수 집합을 an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약수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m, 자연수 m. 그러면 A3은 AM에 포함되고 AM은 A120이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뭡니까? 3의 약수죠. 3의 약수. 맞습니까? 자연수 3의 약수니까 예를 들어서 3의 약수는 1, 3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AM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120의 약수입니다. 그럼 120의 약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120은 소인수분해하면 12 곱하기 10이고 12는 뭐요? 4, 3이죠. 얘는 2, 5가 되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네요. 따라서 약수가 4개, 지수 1이니까 2개, 지수 1이니까 2개가 되어서 16개가 됩니다. 여기 16개나 있겠네요. 근데 그걸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 관계를 보시면요. 이 관계를 보시면 얘는 반드시 1, 3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도 1, 120 맞죠? 2, 60, 또 3, 40 이렇게 5, 24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1, 3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얘는 1, 3, 즉 3의 약수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 m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m은 바로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이 m이. 그러니까 A3은 A6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보세요. 3의 약수는 1, 3이고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바로 이 6은 1, 3을 포함하고 있죠. 또는 A3은 A9에도 포함이 되나요? 9는 보세요. 1, 3, 9니까 포함되죠. 1, 3이 포함되죠. A12에도 포함되나요? 1, 2, 3, 4, 6, 10이니까 1, 3을 포함하죠. 따라서 이 m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 m은 m 자체가. 그리고 얘는 또 120의 양의 약수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m은 바로 뭐가 됩니까? 120의 무엇이 돼야 됩니까?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양의 약수의 집합일 때, 자, 3의 약수를 포함하려면 얘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120에 포함이 되려면 m은 120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되겠나요? 조 기억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AM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56개라는 말은 원소가 몇 개가 있나요? 이 말은 원소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를 몇 번 곱해야지 256이 됩니까? 256이 됩니까? 2의 8제곱이 바로 256이죠. 그러므로 이 AM은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바로 이 AM은 원소가 몇 개 있다? 8개 있어야 되겠네요. 8개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2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면서 원소가 몇 개 되어라? 8개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방금도 해봤지만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체크할 때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에다가 각각 얼마씩을 더해주면 되죠? 1씩 더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120의 약수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뭡니까? 다시 122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20의 약수가 되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m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3을 가져야 되겠죠. 3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102 여기 3도 3의 1제곱이니까 3을 반드시 가지면서 그죠? 맞죠? 그래야지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원소가 8개 되려면 생각해 봅시다. 자, 3이 왔으니까 얘는 1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1을 더해주면 2가 되겠죠. 그럼 곱하기 얼마가 되어야지 원소 8개가 됩니까? 요수가 4가 되어야 되겠죠. 요수가 4가 되려면 요렇게 4가 와도 되고 요렇게 해도 4가 되겠죠. 되겠나요? 이거 말고는 없죠. 4가 되려면. 이건 지금 약수의 개수를 따진 겁니다. 지금 3은 반드시 와야 되니까 3의 1제곱이니까 2개는 됐죠. 그죠?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든지 2 곱하기 2가 되면 8이 되겠네요. 그러면 4가 되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지수가 3이 와야 되죠. 지수가 3이 오려면 여기에 2의 세제곱이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수가 1일 때 2가 되고 3일 때 4가 되니까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20의 약수가 되죠. 약수가 되려면 지수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3의 배수가 되려면 3은 반드시 있어야 되면서 약수가 8개가 되겠네요. 여기 첫 번째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다시 여기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m은 3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가 와야 되나요? 2 곱하기 2가 와야 된다는 말은 지수가 1, 1이 와야 되죠. 1, 1이 오려면 여기에 뭐가 오면 되나요? 2도 하나 오고 5도 하나 오면 되겠죠. 2 하나 5 하나.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2고 여기도 지수가 1이니까 2고 여기도 지수가 1이니까 2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거 말고는 있습니까?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n값은 여기 얼마가 되죠? 3이고 8이니까 얼마?
24가 되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0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런 n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되어서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약수의 개수와 또 연관되는데 이 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이 가의 해석이 바로 얘가 된다는 건 알겠습니까? 저 3의 약수를 모두 포함하려면 m은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12의 양의 약수에 포함이 되려면 120의 바로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256개니까 AM의 집합은 원소가 8개입니다. 8개. 그런데 반드시 이 12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3은 꼭 가져야 되겠죠. 3은 꼭 약수로 가지고 나머지가 바로 원소가 8개 되려면 이 지수가 1이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3이 8이 되려면 4가 되어도 되고 2 곱하기 2가 되어도 되겠죠. 4가 되려면 2의 세제곱, 2 곱하기 2가 되려면 1제곱이 와야 되니까 2 하나, 5 하나 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129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 5, 6, 7 7개의 원소에 대하여 자, X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일단 부분 집합이면 2의 7제곱 맞죠? 즉 128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X는 원소가 몇 개? 2개 이상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집합도 있고 1개짜리 즉 7개가 있겠죠. 그죠? 맞죠? 1개짜리. 그러면 합이 8개를 빼주면 120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분 집합이 되는데 원소는 최소 몇 개? 2개 이상. 그러니까 2개가 되어도 되고 7개 모두가 되어도 되겠네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을 SX. 여기 보세요. 합이 나왔죠. 합이 나온 게 썸해서 S를 썼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를 하나, 이거잼플을 하나 들어줬네요. 그죠? 만약 X가 134면 134는 여기에 부분 집합이 맞죠. 그럴 때 가장 작은 수 1, 가장 큰 원소가 4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바로 5죠. 따라서 이 X의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은 5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SX, 저 X의 합이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거를 더할 때 얼마가 되나? 8을 만족시켜주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즉, 이 120개 중에서. 그러면 가장 작은 원수와 가장 큰 원수가 자, 여기가 가장 작은 원수고 여기가 가장 큰 원수일 때 가장 작은 원수가 1이고 가장 큰 원수가 7이라면 8이 되겠죠. 8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2일 때 뭐가 되면 됩니까? 5가 되면 되네요. 그죠? sorry. 6이 되어야 되죠. 그럼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3이 될 때 5가 되면 돼요. 그래도 8이 되겠네요. 4일 때는 4니까 가장 작은 게 4, 가장 큰 게 4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반드시 일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일치는 원소로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X 집합이 1, 7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옵션이 되겠죠. 옵션. 그럼 옵션은 2, 3, 4, 5, 6까지가 바로 옵션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1은 반드시 와야 되고 2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3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맞죠? 3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럼 두 가지죠. 4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5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6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7은 반드시 오니까 1이겠죠. 따라서 2의 5제곱 얼마가 된다? 3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X 집합이
가장 작은 놈이 2고 가장 큰 놈이 6이래요. 자,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가장 작은 수가 2이기 때문에 1은 절대로 오면 안 되죠. 가장 큰 수가 6이기 때문에 7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 말이 숨겨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옵션은 누가 되겠어요? 옵션으로 올 수 있는 것은 3, 4,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은 오면 안 되니까 한 가지, 2는 와야 되니까 한 가지, 3은 두 가지, 4는 두 가지, 5는 두 가지, 6은 와야 되니까 한 가지, 7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한 가지. 따라서 2의 세제곱 얼마? 8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3이 가장 작고 5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3이 가장 적으니까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는 오면 안 되겠죠. 5가 가장 크니까 6은 오면 안 되고 7도 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옵션은 누가 됩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옵션은 4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은 오면 안 되는 한 가지, 2도 오면 안 되는 한 가지, 3은 와야 되니까 한 가지, 4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겠죠. 5는 반드시 와야 되네요. 6은 안 들어오는 한 가지, 7도 안 들어오는 한 가지라서 2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따져야 되니까 세 가지 경우를 다 취급해 줘야 되니까 그죠? 전체 개수는 10개가 되어서 토탈 42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 있는 심한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어때요? 여러분들 문제 출제자가 주어준 어떤 형태의 집합 형태를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가우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 학교에서 가우스를 배우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문제는 풀 필요가 없겠죠. 알겠죠? 만약에 가우스를 배웠다면 이런 문제도 한 번씩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